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좀 실적으로 바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의 분위기 어떠했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시장은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 시장은 반등의 좀 연장성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가 2.1%, 코스닥은 무려 3.2% 상승했고 금요일 휴장을 한 미국을 제외한다면 글로벌 증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1.8원 하락해서 1,424원대를 기록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33%로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WTI는 배럴당 64달러로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로는 파월 의장의 급격한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파월 풋 기대감이 좀 소멸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과의 대화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증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3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소폭 상회한 1.4% 전월 대비 플러스로 일단 본격적인 관세 부과 이전에 미리 좀 자동차라든지 전자기기를 사놓으려는 선침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는데 향후 소매 판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2,700억 원 순매도했고 코스닥도 한 1,400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2주 전 대비로는 매도세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종목으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한국전력을 750억 원 순매수해서 2주 연속 1위 종목이 되었고요. LIG 넥스원은 540억 원, SK텔레콤도 한 390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를 3,400억 정도 순매도해도 가장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가 2,650억, 한국항공우주 780억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ABL바이오를 310억 원, 그다음에 페트론을 220억 순매수해서 2주 연속 순매수 1위, 2위를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290억, 네이처스를 230억 순매도해서 순매도 상위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는 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와 철강금속, 2차 전지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좀 강세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의 전반적인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들과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한 주는 어떤 것들 좀 중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는 뭐 아무래도 실적이 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관세 협상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등의 연장선이 될 확률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주요 이벤트를 보면 관세 협상이 이번 주에 이제 시작되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테슬라, 아마존, 인텔 등이 실적 발표하고 국내 기업으로는 뭐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 KB금융 등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2일에는 12조 2천억으로 확대된 추경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는데 주로 AI와 민생 안정 자금 집행으로서 한국 국내 소비 경기 반등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일에 미국 아마케가 시작되는데 주로 전임상 자료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참가하는 기업은 물론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참가 기업이 학회 개최 이전에 좀 상승률이 좀 나올 경우에는 재료 노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지수 반등을 고려한 매매 전략이 뭐 유효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관심 종목군은 관세 협상 관련주인 자동차와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대선 정부 관련해서 AI 정책주, 내수 업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바이오 학회까지 현재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일정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슈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중요한 조선사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서 선박 제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해운 네. 쪽이나 조선 쪽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지난주 후반부에 나왔던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미국이 중국 해운사라든지 중국산 선박을 보유한 해운사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일단 지난 2월에 나왔던 것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입항 수수료는 6개월 뒤인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는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는 톤당 50달러로 시작을 해서 2028년까지 140달러로 올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보유 중국산 선박의 경우에는 톤당 18달러로 시작을 해서 2028년 34달러가 되고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서 2028년 250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차 한 대당 150달러를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일단 중국 선박 비중이 낮은 해운사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HMM이 글로벌 선사 중에서 중국 선사 비중이 가장 낮기 때문에 미주 항로에서는 좀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안은 지난번에 나왔던 것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규제 수위는 대폭 낮아진 것인데요. 앞으로 이제 5월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더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 것인데 이때에도 더 완화되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선사들이 회사를 분할하거나 또 신설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그런 규제를 좀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선박을 미주 항로가 아닌 동남아 항로나 유럽 항로에 대거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주 항로를 제외한 노선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운임이 낮아질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업황이 상당히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높아진 운임을 배경으로 그때 이제 발주를 한 선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발주한 배들이 현재 지금 인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이러한 공급 증가가 결국은 운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이것이 좀 더 1,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수요 측면에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관세 부과 이전에 수출 수입을 많이 일으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물동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서 작년 호황이었던 해운사들의 실적은 향후에 역성장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망이 사실 해운사 주가에 좀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있는데 호재성 제로가 나타났지만 단기에 반등에 그치는 이런 모습이 지난주에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안이 사실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입항료 부과가 결국 이제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결국 이것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 10월 달에 이것을 실시할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규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발주하는 선사들이 증가해서 수혜가 될 것이지만 지금 오늘 보니까 외국계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과 해운 쪽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좀 꼼꼼하게 전략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안에서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좀 주요 원인들이 있고 해당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원자력이 지난주 후반부에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증가 그런 요인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AI가 사실 발전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지금 따라오는 것이 이제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는 점인데 결국 필요한 전력 소비를 워낙 공급받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정부에서도 AI에 관련한 투자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GPU 1만 장을 구매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 대선 전국에서 여야 구분 없이 AI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AI 투자가 원자력 발전소의 수요 증가로 귀결되는 것은
지금 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요. 세계 각국이 지금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 연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체 발전으로는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가 더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뭐 태양력 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는 기후 조건에 따라 출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친환경으로 재분류된 원자력이 사실 가장 또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주요 국가들이 원전 정책을 좀 더 사용하는 뭐 이런 걸로 수정함에 따라서 기타 국가들로의 어떤 정책의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 설립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러브콜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현대건설이 가장 유망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삼성물산과 더불어 원전에 대한 건설 경험이 가장 풍부한 건설사이고 또한 그 소형 모듈 원자로 부분에서도 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과의 관계가 향후에 좀 더 개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북 관련 수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선 국면에서 과거 건설주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현대건설이 가장 좀 주목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두산 에너빌티가 뭐 원전주 대장인데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주기기 제작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 원전 수주지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가장 유력한 뭐 탑픽 후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해당 섹터 안에서 현대건설 유효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함께 지켜볼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관세 이슈로 엄청난 등락을 오갔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저가를 돌파를 했다가 지난주에 조금 반등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챙기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가장 약세였던 자동차 종목들이 주가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5월부터 부과 예정이었던 자동차 부품 관세를 미국 내 기업 그리고 소비자에게 좀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서 관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주 초반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 그래서 반등이 나타났는데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뭐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통상부 장관이 참석해서 상호 관세율 협상과 더불어 품목관세 쪽에서도 자동차 관세도 언급한 것임을 밝힌 점도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스크 요인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향후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소폭이나마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현재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어필하고 있는 투자 매력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을 좀 내포한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확신하고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적인 어떤 실적 하향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 하락은 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이 제시했던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들, 뭐 예를 들어서 6% 이상의 고배당 수익률,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것을 통해서 본 주당 순이익 증가를 고려했을 때는 주가는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과되는 관세율이 장기간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PER로 본다면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모두 PER 4배 미만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 밸류에이션 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 전략은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신규 매수는 좀 해보는 그런 스타트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자동차 섹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유를 하되 장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과 업종들이 유망한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디 쪽을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지난주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좀 힘겹게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역시 상승 흐름이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지금 아직은 기술적 약세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1, 2주의 상승이 크게 좀 나타난다면 오히려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일단 코스피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료, 종이업, 목재, 기계, 운수장비, 유통, 전기가스, 건설, 통신, 증권, 서비스 업종인데요. 이들 업종 외에는 하락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섬유 의복 업종으로 이 업종만 지금 유일하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업종은 기타 서비스, 건설, 운송, 오락문화, 음식, 담배, 출판, 매체, 목재, 제약, 비금속, 금속, 기계장비, 의료, 정밀기계, 운송장비 부품, 기타 제조 업종인데요. 이들 외의 업종은 아직 하락 추세를 유지 중이고 이 중에서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섬유 의류인데 코스피와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50인의 종목으로서는 이제 코스피에서는 신규로 이제 추세가 상승 전환된 종목이 SK텔레콤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는 최초 눌림목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신규로 상승한 전환한 종목이 펄 어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눌림목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가 좀 하락 전환한 종목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와 기업은행, SK 스퀘어, 카카오뱅크, 삼성전기가 있었고요. 또 향후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방어주인 KTNG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신규로 추세 하락 전환한 종목은 케어정과 원익 IPS가 있었고요.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실리콘투, VT, HK, 이노엔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시총 상위 종목들의 특징은 바이오가 3주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어주인 통신주 역시도 2주 연속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주가 강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와 IT 가전주들은 여전히 약세였다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좀 종목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는 어떤 종목들을 점검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서 이제 유망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뭐 다양하게 추세가 상승 전환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아직은 상승 전환되지 않았지만 좀 흐름이 좋은 종목들로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기술적 상으로 보면 지금 지난 1월 중기 추세가 좀 하락 전환 이후에 지난주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2월 이후에 외국인이 820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급상이 뭐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보이지만 최근 방어주들의 반등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300억 정도 지금 예상되는데요. 이래서 컨센서스와 거의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6%를 초과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점이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FNF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섬유 의복 업종에서 좀 골라봤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1월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현재는 최초 눌림목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적으로 2월 이후에 기관이 한 440억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20억 순매도해서 수급 상황이 여전히 뭐 썩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1분기 실적 예상은 지금 경기 불황에 따라서 국내는 좀 부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은 4%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신진기로 진출한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의 성장성이 올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해 이제 100호점까지 매장을 확장할 계획인데
매장 출점이 하반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2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ER 한 6배 수준인데 과거 대비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레퍼시블을 지금 꼽아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추세 하락 전환 이후에 예상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반등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150억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이 2,280억 순매돼서 수급상은 뭐 썩 도착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95억 원인데 이것에 부합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 예상됨에 따라서 2023년 저점 이후에 매년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